전원주택에 차라리 하나 요 마스터 요 동은 내 집이고 나머지는 에어비앤비로 수익을 올리는 건 어떨까요?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수익성. 반갑습니다. 구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중국가입니다. 중국. 이 집은 재밌는 게 기존에 있는 한옥이에요. 한옥 그 중국 오래된 이제 한옥 구조를 호텔로 바꾼 사례입니다. 호텔 나름대로는 호텔로 이쁘게 이제 했는데 나름대로 그 뭐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적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의 시골에 뭐 다스러져가는 한옥이 있다. 아니면 이제 미음자 집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그런 것들 한국도 많아요. 그래서 중국도 많은데 그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요거 한번 이거 외관을 이래요. 외관은 아니 도대체 뭘 리모델링한 거야 도대체 이게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뭐 고양이도 지나고 이 집이에요 이 집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옆집이에요 옆집 요 집인 거죠 요 집인데 외관으로 봤을 땐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내부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미음자입니다. 중국의 한옥은 일반적으로 처마가 좀 짧아요. 대한민국 처마가 이렇게 훨씬 길죠. 또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중국은 뭐 다소 떳하고요. 한국은 적정선의 서머가 있고요. 일본을 갈수록 더 화려해집니다. 처마가. 중국을 갈수록 삼각형이 거의 그냥 심플하고 우리는 중간이에요. 중간. 중형의미 뭐 이런 건가? 어쨌든 근데 일본은 더 이렇게 막 화려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춥고 이게 점점 이제 더운 지방일수록 지붕이 화려해집니다. 이렇게 슉 해서 화려해지는 거죠. 그래서 처마가 짧습니다. 그래서 요 집이에요. 여기 이게 그림 같죠. 이게 이제 전도를 이렇게 쫙 깔아서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디자인에 목숨 걸었습니다. 그래서 뭐 럭셔리 호텔이 이게 안에 숨어 있어요. 이거랑 완전 천지차별. 아니 이게 무슨 호텔이야 이게 무슨 뭐야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 쉐어하우스 럭셔리 제가 보기엔 호텔이 맞습니다. 호텔이 맞고 이렇게 이게 보시면 이렇게 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여기도 안에 집이 있습니다. 미음자 집이에요. 미음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가운데 중정의 마당이 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덩어리가 있는데 요게 요 옆에 집을 이렇게 본 거예요. 상당히 작은 집이 네 덩어리가 있어요. 네 덩어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거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어차피 호텔이니까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리모델링 한 거. 옛날에 이랬어. 여기 막 바가닥이 여기 뭐 그런 거 같죠. 도장 같은 느낌이 나죠. 도장. 무술할 것 같아요. 쿵하고 막. 근데 이렇게 생긴 거를 리모델링 한 거죠. 막 이렇게 막 바닥 만들고 막 이 곡선이 보세요. 철판으로 만든 거. 철판으로 해서 콘크리트를 발라가지고 전도를 붙인 겁니다. 참 대단해요. 대단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와 내부도 막 라이트가 막 장난 아닙니다. 뭐 라인 조명이 뭐 끝판왕 너무 이쁘죠. 나무 딱 심어놓고 그래서 요게 이제 네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네 덩어리 보시면 가운데가 중정인 거죠. 그래서 중정을 뭐 이렇게 약간 뭔가 복도를 연결해서 덮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비 먹고 다니는 거예요. 비 먹고 다닙니다. 그게 굳이 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옥을 하나의 집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텐마루가 있잖아요. 텐마루를 유리를 막아서 뭔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방방방 실내화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접근을 하지 않았어요. 이 집은 그걸 접근한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 식당이에요. 식당 가려면 문 열고 나가서 비 맞고 가야 돼. 뛰어가면 되는 거죠. 이분 지금 뛰어가는. 여기가 공용 주방이에요. 공용 주방이고 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101호, 102호, 103호 호텔 방이 이제 세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음자인 거예요. 미음자. 그래서 요로 쏙 돌아. 요로 쏙 들어오면 요게 거실 주방이 하나 있고요. 공용 주방인 거죠. 공용 거실이고 그다음에 독립된 작은 집이 두 개가 있고 요게 럭셔리가 하나
아주 럭셔리 호텔 방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화장실 넣고 주방 넣고 여기서 바닥을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지붕을 뭐 좀 다시 놓고 뭐 이런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리모델링하는데 평면도 볼게요. 보시면 아까 부분이 그 뭐 할아버지 지나고 이상하게 생긴 요 여기 외관에서 봤을 때는 아 이게 뭐야 이게 럭셔리해 뭐 이런 게 아닌데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기 대나무를 딱 심어서 한 바퀴 딱 도는 순간 깜짝 놀랐죠. 이게 뭐야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는 이제 여기 들으면 여기는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인 거죠. 아까 휘어가지고 여기로 쏙 들어오면 주방 세트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리도 해 먹고 뭐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쉐어하우스, 그러니까 외국인 전용 그 에어비앤비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세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방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한옥이었으니까 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죠. 기둥과 흙벽이 있는 건데 여기다 화장실을 붙인 겁니다. 화장실. 왜냐하면 호텔 방 같은 에어비앤비 그 호텔 느낌 나게 여기가 두 칸짜리인 거잖아요. 두 칸짜리에 근데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 침실입니다. 그래서 사진 재밌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로 쏙 들어가면 세면대와 변기와 샤워 부스가 있는 요 하나에 1.5룸 세트인 거야. 주방은 없어요. 주방은 공유 주방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에어비앤비 럭셔리 에어비앤비 호텔. 그러니까 호텔은 좀 아니고 에어비앤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라면 끓여 먹고 싶다. 그럼 비 맞고 가는 거야. 뭐 어때? 괜찮잖아. 이걸 굳이 이렇게 뭐 회랑을 만들어서 뭐 텐마루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접근을 하지 않았어요. 중국은 그런 스타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요 집 세트가 여기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화장실 세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 붙인 거죠. 그래서 세면대와 변기와 샤워 부스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실, 응접실 같은 게 하나 있고 요게 침실인데 침실이 재밌습니다. 침실. 요게 뭐 구멍을 하나 파놨어요. 뭐 제가 사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요 집은 럭셔리 끝판왕. 나름대로는 거실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침실인 거죠. 침실 있고 화장실도 여기로 들어가면 세면대가 바깥에 있고 이제 욕조가 있고 변기가 하나 있는 약간 더 비싼 더블로 비싼.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하룻밤 자는데 뭐 15만 원이다. 이건 30만 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유 주방 있고 여기 간단하게 이제 여기 뭐 그런 부대 시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볼일 보면 방에 가서 호텔방하고 똑같은 거죠. 방에 가서 보시면 되는 거죠. 내부 사진 볼게요. 보시면 요런 부분들, 요런 알코진 요런 부분에 이제 요런 대나무를 이렇게 쫙 심어서 이 기와와 대나무가 잘 어울리죠. 그리고 요런 콩자가 흰 콩자가를 깐 거죠. 어떻게 보면 마당을 정제화시켜서 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잡초가 자라겠죠? 열심히 뽑아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면 이제 요렇게 딱 돌면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디자인을 한 거죠. 이렇게 시작해서 요로 들어가고 아까 요게 이제 현관에서 이렇게 돌아서 딱 오면 이런 공간 있어 뭐 사진 찍고 난리치고 이게 막 인스타에 올리고 막 핫플레이스 에어비앤비 호텔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공유 주방이 있고 여기로 들어오면 아까 그 이제 주방 여기 아까 이제 통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고 여기로 딱 들어오면 여기가 원래는 테이블이 있는 거죠. 테이블이 있고 요 라운드 뒤에 주방 세트가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다 어렵게 합니다. 바닥에다 샥 올라가는 거죠. 여기로 들어오면 주방이 있고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다용도실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요리 이제 커피 뭐 공유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부가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무 이런 것들이 깔끔해서 요게 이제 방입니다. 방이죠. 작은 방인데 이게 한 칸이니까 한 칸, 두 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두 평. 그러니까 이게 1.8 이제 두 칸 정도, 한 칸, 두 칸 정도의 이제 방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작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하나의 이제 응접실인 거예요. 응접실 역할을 하고 요 응접실인 거죠. 그래서 소파에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재밌는 거죠. 요게 이제 재밌는데 요게 가운데가 벽이 하나 있는 겁니다. 벽이 하나. 혼자 자나? 혼자 자나?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레일 이렇게 해가지고 커튼 레일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무에 이제 루바 유리창에 이제 보시면 루바를 하긴 했는데 루바 사이로 유리창이니까 안에 내부가 보이잖아. 보이니까 요게 지금 커튼 자국, 커튼 요 침대 통인 거죠. 어디 침대 통이고 여기가 이제 붙박이장이에요. 붙박이장 옷 같은 거 넣어야 되니까 붙박이장이고 요게 턱이 올라오면 요게 커튼이 이렇게 쇽 커튼 지금 커튼은 안 단 거죠. 원래는 커튼이 있습니다. 커튼 있어 착 하고 요거 착 치고 고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는 거실이고 여기는 방인 거죠. 방에 방 개념을 이제 커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겨 이렇게 구멍이 파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레일이 커튼이 이렇게 슉 이런 거 참 디자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이런 공간들이 그냥 살린 겁니다. 여기 보면 침실 박스인 거죠. 여기는 옷장이고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침대인 거죠. 옷장에서 침대를 꺼내서 좀 불편한가요? 그래서 개서 넣으면 이제 공부하는 이제 일본식 여기 이제 바닥에 이제 올리는 거죠. 올려서 딱 걸리면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커피도 마시고 놀다가 잘 때는 요걸 탁 내리면 이불 깔고 자는 이제 그런 재밌지 않나? 아이방을 이런 식의 접근 방식.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딱 커튼을 딱 쳐가지고 작은 집에 이런 진짜 2평밖에 안 되는 거에 거실과 주방과 화장실 3평으로 거실 주방 주방이 아니죠. 아니 하나 더 있을 수 있죠. 하나 여기서 거실 주방 방 하나인데 심지어는 이걸 공부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거죠. 그래서 보시면 루바 사이로 이게 보여요. 여기 문에는 루바도 없어. 그러니까 잘 때는 침대에 커튼을 쳐라.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좀 큰 데는 좀 크죠. 럭셔리. 그래서 요런 나름대로 그 한옥의 그 나무를 다 살린 겁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이게 유니크하고 이게 비싸고 이게 가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커튼 레일이 있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침대 어디 갔어? 여기 침대가 이렇게 나와서 잘 때 하고 여기 커튼을 샥 치는 거죠. 커튼을 착 치고 여기 커튼 이거 재밌는 커튼 레일을 왜냐면 이게 지붕을 살려야 되잖아요. 지붕을 살리다 보니까 커튼을 어디다 달 거냐. 근데 요 공간 커튼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샥 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샥. 그러면 커튼을 딱 치면 이게 침실인 겁니다. 침실을 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커튼을 쳐놓고 살 수도 있죠. 굳이 왜 벽을 쌓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여기 나 혼자 쓰는 다 공간이라 그러면 아니면 공부방 어떻게 보면 이제 2m에 4m라는 공간인데 여기는 방이야. 그럴 때 여기 커튼 가지고 이렇게 샥 휘게. 그러면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커튼이 여기 숨어 있죠? 커튼이 슉 나오는 거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볼게요. 이 방에 럭셔리 화장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로 해가지고 들어가면 변기랑 욕조가 있는 그래서 마당이 이렇게 생겨서 공자가 깔고 이 바닥이 이렇게 천장까지 해서 지붕까지 타는 이런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 고벽돌 타일이죠. 벽돌 타일을 하고 이렇게 오늘의 평점 한옥 디자인 너무 잘했어. 그냥 디자인에 목숨 걸었습니다. 디자인. 그다음에 편리성은 1.3 나름대로 있는 구조 4개의 이제 실을 갖다가 복도를 만들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안에 충실하게 나름대로는 편리성을 만들어서 약간 불편한 거죠. 편리성에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는 좋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게 매일 사는 집은 아니잖아요. 에어비앤비고 어쨌든 이게 연결될 필요도 없는 거죠. 독립된 A, B, C동이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는 맞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집으로 쓰겠다 하기에는 좀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에어비앤비니까 1.3 줬고요. 그다음 가성비는 1.5 나름대로는 기존에 있는
나름대로 그거를 최대한 살린 거죠. 살리고 이런 공간도 최대한 살려서 에어비앤비 하나, 둘, 세 개, 그다음에 공유 주방 하나, 네 개의 박스를 효율적으로 다 했고 에너지 컨트롤도 좋죠. 나름대로는 다 나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걸 굳이 복도로 연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이디어는 1.5. 그래서 오늘의 평점은 8.5. 꽤 높은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런 이제 지방에 이런 집, 서울에 이런 집들이 많은데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이 사는 집을 겸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팁을 드릴게요.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차라리 하나 요 마스터 요 동은 내 집이고 나머지는 에어비앤비로 수익을 올리는 건 어떨까요?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수익성 꽉짱 수익성 좋지 않나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제가 높은 점수 이거는 참 아니면 이런 거죠. 전주의 한옥마을에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하나 살고 두 개는 에어비앤비 하고 심지어 모자라면 나도 차라리 여관방 가서 사고 이거 하룻밤 30만 원 받는 게 더 좋은 거죠. 오늘은 어때요?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보면 그 마을에 기존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해서 수익 사업을 같이 하는 플러스 내 집도 해결하는 그런 좋은 사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